아, 인사. 화면 바뀐 건가요? 화면 송출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식사들 하셨습니까? 뭐, 앞 시간에 많이 좋은 인사이트 얻으셨죠? 오늘은, 오늘은 차가 좀 많이 올랐네. 그죠? 어제까지 그렇게 삼성전자 움직이더니, 잠깐만. 오늘 벌써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금요일이고. 장 좀 어떤 것 같아요? 어, 이제, 저기 뭐야, 오늘 끝나고 나면 이제 다음 주면 월요일 지나고 나면 이제 11월 달이잖아요. 그죠? 11월 달. 좀 어떻게 11월 달이 자, 11월 달이 이달보다는 좋을 것 같다 그러면 1번. 뭐 12월 달 나쁠 것 같다 그러면 2번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네. 아, 그 설문조사가 있대? 뭐 바램을 적어도 상관이 없고 여러분들이 다음 달은 이달보다 나을 것 같다 그러면 1번. 이달보다 못할 것 같다 그러면 2번, 아니다 그러면 뭐 바램을 적어도 되고, 그리고 못할 것 같다. 이거 뭐 정답은 없는 거예요. 사실 장이란 게 열려봐야 하니까. 아니면 뭐 3번은 없어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내가 시험 문제를 학교에서 내면 그 미사일 쐈네 얘들. 우리 설문하는 동안에 북한 애들도 미사일 쐈네. 북한에 미사일 쐈구나. 강원도 자녀 혹시 강원도에 자녀분 군대 보내신 우리 부모님들 계세요? 되게 신경 쓰이죠. 아마 맨날 저기 미사일 쏘면 거의 맨날 비상인데 요새는 안 그런지 몰라. 그러겠지 뭐. 지금 대부분의 제가 잠깐 뭐 설문 답이 어떻게 나왔어요? 70%가 그래도 좋을 것 같다고 하셨네요. 그럼 좋을 것 같네요. 그죠? 여러분들의 10명 중에 7명 이상이 20명밖에 투표 안 했어요? 20명 중에 한 14니까 14분 이상이 그래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한 20% 정도가 잘 모르겠다라고 제가 해석을 할게요. 뭐 아니다 그럴 수도 있고 잘 모르겠다. 아니면은 올라도 뭐 내게 올라야지. 그죠? 이렇게 볼게요. 자, 이제 화면 바꿀까요? 오늘 벌써 금요일인데 이제 이 시간은 저는 이제 이런 타이틀이 양봉 선생이에요. 예, 양봉 선생 컨셉으로 하는 하창봉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양봉이고 봉봉 여기도 봉봉이네요. 예, 봉이 영이 많죠. 예, 주식도 둥글둥글하게 하세요. 오늘 아침에 조금 둥글하지 못한 주식이 하나 있었어요. 개메이더라고. 예, 여러분 혹시나 미련은 안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양봉 종목하고 또 한 30분 동안 오늘은 메인 핵심이 역시나 또 맨날 같은 이야기인데 오늘 자동차 이야기입니다. 오늘 자동차 힘 좋아가지고 어, 아마 사야 될 종목도 많고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용기도 좀 드릴 수 있고 왜 또 조금 더 같이 같은 결인데 배터리하고 자동차는 사실 결이 같아요. 그쵸? 예. 또 좋았다가 뒤통수 쳐맞을 것 같다. 예, 좋아요. 뭐 뒤통수 맞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요 이야하다 보니까 한 30분 동안에는 과연 눌림목이 어떤 건가 이런 거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기 채팅창을 조금 올려주실래요? 아니면 설문 때문에 그런가? 제가 안 보여가지고. 자, 오늘 장은 이렇게 지금 코스피는 양봉입니다. 자체 근데 코스닥도 양봉. 어쨌든 양봉. 자, 그리고 주봉도 일단 양봉. 양봉이니까 양봉 이야기만 합니다. 주봉도 양봉이고, 그죠? 양봉. 근데 어떤 흐름이 있냐면, 이 주봉 기준으로는, 주봉. 오늘이 금요일은 원래 주봉을 보는 겁니다. 주봉 기준으로는. 이렇게, 지난주 한 3주 연속 양봉이 있다가, 이게 5일선이죠? 그러니까 주봉이니까 5주선이라고 부를까요? 자, 5주선이 올라갔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주 전보다 좋고 요게 이제 우리가 추석 세고 얻어맞은 건데 예, 정은숙님 어서 오세요. 고수준 그러니까 2000 이제는 우리의 목표는 어디가 됐어요? 2300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목표는 주봉에서의 목표점은 어디예요? 그렇죠. 2350에 있는 요 빨간 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봉으로는 2350이라는 자리가 딱 나오고 그쵸? 아니 그쵸? 예. 그냥 2350이라는 주봉으로 보여요. 주봉의 선이 거기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복습. 자, 우리 주봉이요, 주봉. 오늘 금요일 종가에 지금 한 2시간 있다가 이제 마감할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장이 부정적으로 본다면 5주선이라 할 수 있는 한 2200선 초반이 2200 한 20 정도 될까? 요게 이제 꺾이게 되면 뷰를 조금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자리고, 왜? 지난주는 2190이었거든요. 2190에서 이제 다시 2220으로 올려오는 겁니다. 그쵸? 지지선을 쉽게 말해서 바지 허리를 올리는 거예요. 골반에 걸쳐져 있던 허리띠를 배꼽까지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2220이라는 자리를 내가 이게 이탈하게 되면 시장 관점이 일단 여러분들이 그 좋아하는 밖에서 이상하게 들어오신 뭐 현금 비중 확대 뭐 그런 것들 자, 그 관점이고 올라가면 2300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저 뭐가 중요하죠? 빨간 선이니까 235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양봉을 한번 봐봤어요. 이런 기준점을 딱 갖고 가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뭐 전문가라고 어차피 맨날 다 맞추겠습니까? 그죠? 저는 분명히 약간 아쉬운 게 이런 종목이 있어요. 뭐 항상 아쉬울 수 있지만 LG화학을 보면 음? LG화학은 저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한 며칠 지난주만 해도 기술적으로 놓고 볼 때 LG화학 차트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차트예요? 여러분 그냥 아는 대로 생각하면 이거 비중 줄여야 되는 차트죠. 그쵸? 그러니까 비중 줄이거나 아니면 또 감망하거나 아니면 거래 실렸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요때까지만 해도 긴가빈 가는데 어저께 돌려버렸잖아요. 이러면 이렇게 뷰가 바뀌어버려요. 그쵸? LG화학은 이제 어떤 자리예요? 뭐고 어떤 자리야? 이제 LG화학은 다시 돌리는 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시장이란 게 어쨌든 간에 요렇게 양봉으로 있다가도 또 뒤집히게 되면 어느 기준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2220으로 5주선 그거 둔 거고 목표치 2350 정도 61선이 돼요. 그걸 가지고 현금 비중을 조절하는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코스닥도 똑같이 한번 봐볼게요. 근데 코스닥은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 눈 크게 떠봐요. 코스피는 이렇게 5월선 이렇게 붕 떠 있는데 또 편편하고 그만큼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강했다는 거죠. 근데 코스닥은 약간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지? 양봉은 양봉인데 봉도 좀 작고 또 뭐가 좀 다릅니까? 예, 까만 선이 자꾸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코스닥은 여전히 지금 불안하다는 거예요. 코스닥은. 어쨌든 그래도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만의 양봉이니까 이렇게 보는데 코스닥은 일단은 코스피를 가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 705 정도 포인트가 돼요. 우리 그때 같이 계산했죠, 지난번에.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안 나는구나. 같이 했는데 예, 코스닥은 얼마? 705. 코스피는 얼마였어요? 2355였잖아요. 아, 225였잖아요. 2255. 이게 저점 대비해서 이렇게 5% 오른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705포인트가 가야 조금 더 힘이 좋아져요. 아직 갈지 만 갈지 못 가요. 몰라요. 그쵸? 자, 그런 양봉인데 일단은 이렇게 이제 시장을 봤고 뭐 미국은 아시겠지만은 특별히 뭐 요새 좀 변동성이 좀 크니까 뭐 굳이 안 볼게요. 네, 그죠? 굳이 안 볼게요. 오늘 시장에서 그래서 가장 지금 많이 오늘 주목받는 기업이 뭐냐 하면은 바로 자동차예요. 자동차.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도 차차차 이야기인데 보면 지금 현대위아도 지금 이제 다시 좀 힘 좋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있어요. 이런 자리가. 이 현대위아가 21선 맞고 있고 엄봉 나와도 지금 바닥 정도부터 잘 들으셔야 돼. 일단 기다려요. 오늘 개메이드처럼 얻어쳐맞는 거 말고 요런 자리가 요런 게 이제 지지선 잡는 거예요. 조금 기다려 봐야 돼, 한 템포. 그리고 나서 딱
돌렸잖아. 이건 관망에서 오늘 딱 이때 관망 보유, 딱 보유,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현대 위아 같은 경우도 똑같이 선이 달라지는 거죠. 뭐가 달라지는 거죠? 목표가를 또 선으로 보고 가는 거예요. 선은 전부 다 저는 5일선, 21선, 61선으로 그어놨어요. 저는 그냥 이게 제일 편해서 그런 거. 예. 그리고 모든 HTS나 되면 이렇게 딱 넣어놨어요. 이거 단기선, 중기선, 장기선이라 그래요. 이거 주봉, 이거 만들어지면 주봉 5일이니까. 요거 만들어지면 한 달. 그쵸. 20일이니까. 60일선은 3달. 분기선이라 그래요. 그죠? 그렇게 정리해요. 그래서 오늘 양봉 종목들이 많은데, 뭐, 그 중에서 가장 좀 돋보이는 종목이 자동차예요. 모비스도 보면 오늘, 모비스 이제 어떤 그림이에요, 여러분? 모비스 개인 투자 많이 갖고 있죠. 모비스. 근데 모비스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없어? 없어? 좋아. 알았어요. 혹시 주변 분한테 전달해 주세요. 모비스가 여기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파란색 띠가 있는데, 한 21만 원대 초반이 제일 중요한 홀이었어요. 모비스가. 21만 5천 원 정도 돼요. 21만 5천 원. 그래서 지난번 모비스가 21만 5천 원에서 빠지고, 빠지고 하다가 오늘 어쨌든 빵 뚫었어. 이렇게 세게. 엄청 세게 뚫은 거예요. 모비스가. 물론, 그러면 이제 그 차트만 보자. 월봉을 보니까, 이게 뭐야, 씨. 이거는 지금 전달 원봉을 감싼 거예요. 그럼 요 이제 21만 원이 되게 두터워진 거죠. 그쵸? 그럼 나는 어디까지 볼 수 있지? 여기 파란선까지 볼 수 있어요. 조금 더 크게 해드릴게. 양봉 선생은 어차피 좀 이 시간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 시간대라 굵직하게 해드릴게요. 괜히 여러분도 돋보이 가져오실래요? 이 양반이 뭘 떠드는데 분명히 무슨 좋은 이야기 같은데 무슨 말인지 모를까봐 제가 여러분 키워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어떤 제 눈썹 같죠? 시꺼멓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모비스 갖고 있는 주주분들은 최소한 23만, 24만에 대한 어떤 희망이 보이죠? 그림만 보면 그렇잖아. 그쵸? 월봉에서 희망이 보여. 오케이, 그러면 됐고. 그 다음에 요 깜장선 21만 원이니까 이제 21만 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지금 1년 이상 중요한 거 아니야. 혹시 압니까? SDI처럼 1년 만에 다시 갈지? SDI가 한 방에 갔잖아요. 한 방에 갔잖아. 한 방에 가서 여러분 SDI가 한 달 만에 30% 오르면서 여러분들 지금 똑같이 작년도 연초 21년도 연초에 개꼭지에 물린 사람들 한 방에 갔어요. 한 방에. 자, 그런 상태인데 모비스가 오늘 보니까 이렇게 올라온 거야. 주봉을 봤더니 이것도 괜찮아. 그래서 주봉에서 보니까 21만 원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요거 같이 합니다. 눌림목이랑 같이. 오케이? 지금 1교시, 3교시 섞어 하는 거예요. 1교시, 3교시. 1교시, 3교시. 잘 이해되시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뭐 수요일 아침에도 하지만은 수요일 아침에는 워낙 장이 빨리 움직여가지고 막 종목도 바닥바닥 하는 건데 이 시간은 원래 12시 반부터 한 2시까지는 편안하게 봐도 돼요. 공부한다 생각하고 조시는 분은 잠깐 나갔다 오면 돼요. 예, 아시겠죠? 밖에 나갔다가 껌 한번 씻고 한 대 피시고 오세요. 자, 좋습니다. 한 대 피고 하나 먹고 와요. 자, 눌림목이랑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비스가 오늘 이제 21만 원 돌파한 거야. 그쵸? 기술적으로. 근데 현대모비스가 오늘 그런 내용이 하나 있어요. 주가는 또 차트만 보면 없어 보이잖아요. 제가 텔레그램에 올려놨는데 같이 한번 보실래요? 우리 현대모비스의 투자 포인트가 뭐예요? 이거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 이거 여러분이 모비스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지금 모비스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뭐를 추천해요? 나는 이 모비스 별로 안 좋아해. 근데 뭘 보는 거냐면 이 시간에 기업들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두면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다른 종목을 갖고 있을 때도 알 수가 있어요. 모비스는 투자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전기차 쪽이에요. 모비스도 이제 전기차 쪽이에요. 모비스 뭐 하는 회사입니까? 우리 엔진 오일 갈아주는 회사죠. 쉽게 말하면. 그쵸? 아니면 그러면 이제 너무 없어 보이고
자, 현대모비스가 뭐 하는 회사예요? 혹시 적어보세요. 아시는 분, 갖고 계신 분들. 저기 카오리님 1년 이상 보유. 유시훈님 23층. 자, 뷰티님 23층. 카오리 30층. 모비스 뭐 하는 회사예요? 현대모비스? 아, 그냥 아는 대로만. 정비하는 회사? 맞아요. 현대차 뭐 정비하는 회사예요. 모듈? 모듈 맞아요. 모듈 또. 전장 부품. 네, 로라님 전장 부품. 부품 회사. 카센터, 차센터. 그쵸? 우리 그 자동차, 현대차가 차 만들면 뭐 자잘한 부품도 팔고, 그죠? 정비도 하죠. 근데 또 차 만들 때도 모듈이라 그래요. 이렇게. 현대위아라든지 이런 애들이 뭐 SL이라든지 뭐 SL에서 헤드램프 가져오고 있잖아요. 뭐 화신에서 샤시 갖고 오고 뭐 여러 가지 부품 상신 브레이크 이거 가져오면 이거를 딱 모듈이라 그래가지고 모듈을 우리 표현으로 하게 되면 그 틀이죠, 틀. 이렇게 끼워두고 자가자가자가. 그죠? 틀이죠, 틀. 부품들을 뭐 전자부품도 이렇게 판에다가 다다다다 붙이잖아요. 뭐라고 우리말로 표현이 안 되네. 하여튼 그런 거 만드는 그래가 차에다 딱 붙인다면 통째로.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이게 보면 3분기 영업이익 5,700억이 나왔어요. 그죠? 나왔고 미국의 전기차 부품 공장을 구축하는 거죠. 실적도 잘 나온 거예요. 근데 현대모비스의 포인트는 뭐였냐면 지금 요거는 이제 아마 CES에서 나왔던 건데 이 그림 이 무슨 그림인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평형주차 잘해요? 좀 낯설죠? 요새는 아마 운전 면허증 딸 때 평형주차 잘 없을 텐데 요새 다시 생겼나? 그 이렇게 일자로 옆으로 딱 주차하는 거 이렇게 샥샥샥샥샥 그쵸? 근데 저도 사실 가끔 합니다만 비행주차 할 때는 조금 신경 많이 써요. 뒤로 잡아 넣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이 모듈은 뭐냐면 현대모비스가 우리가 치면 그 고급 차들 보게 되면 스포츠카 양아치 놈들 보면 고속도로에서 칼치기 하죠. 갑자기 막 포르쉐 같은 애들이 힝 가죠. 이 수직으로 칙칙칙.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모델은. 예. 잘해주셨네. 영투님 되게 예, 고맙습니다. 파라럴 파킹. 맞아요. 이런 것도 이제 미래 사업 중에 하나인데 중요한 것은 모디수가 그래도 실적이 30% 증가하고 근데 매출 자체도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비스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 LG전자가 우리가 전장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현대모비스도 이제 앞으로 전장으로 계속 바꾸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재성 재료예요. 게다가 공장 짓는 거니까. 공장을 짓는데 3분기 실적까지 5,760억이면 잘 나온 거예요. 잘 나온 거. 그리고 크게 부목은 받지 않지만은 모비라이 상장했잖아요. 그죠? 인텔의 자회사.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인텔이 그럼 자율주행이잖아요. 그쵸? 그럼 모비스 실적 잘 나온 게 모비스만 잘 나온 게 아니고 만도도 잘 나왔어요. 만도도. 만도. 만도 참 힘들죠. 물적 분할하고 했는데 만도도 지금 잘 나온 거예요. 만도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갖고 있어야 되는 그림이에요. 왜? 올봉 양봉이야. 아까 모비스만큼 많이 모비스는 요만큼 올라갔거든요. 요만큼. 근데 만도는 아직 요만큼이지만 이가 시장보다 강하잖아. 항상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시장보다 강하라 그래. 이게 좌측이 코스피 월봉이면 우측에 만약에 0, 1, 2, 3, 30 모비스의 월봉이면 항상 코스피 종목이니까 시장보다 강해야 돼.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혼자서 해봐요. 시장보다 강해야 돼. 내가 어떤 좀 시장이 좀 애매하면 만약에 오른쪽에 현대 모비스를 두고 왼쪽에다가 현대차를 둬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현대차보다 모비스가 강하죠. 그쵸? 아니면 또 자동차 하나 더 쳐봐요. 뭐 기아를 봐요. 기아를. 기아 징글징글 안 한 주식이 어딨어 지금. 넉넉히님. 필명이 넉넉한데 왜 넉넉하지 못한겨. 아니어서 미안해요. 자, 왼쪽 기아보다 올라가죠. 그쵸? 이 왜냐하면 자동차는 차는 차의 지금 가장 큰 단점이 뭐예요? 차의 단점이 이는 공급 부족이죠. 그죠? 공급 부족. 공급 부족. 수요는 받침이 된단 말이에요.
완성차는 차가 일단 많이 팔아야 돼요. 팔아야. 근데 부품 회사들은 어차피 원래 덩치가 작아요. 차가 안 나가도 기본적으로 유지비가 부품 회사가 완성차보다 작게 들겠죠. 뭐가 유지비가. 가만 생각해봐. 완성차들은 유지비가 부품 회사보다 많이 들어요. 물류도 있을 거고. 응? 근데 부품 회사들은 어쨌든 계속 부품이 조달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 해서 헤드램프가 부족한 건 아니야. 그럼 걔네들은 맞춰두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만약에 조금 증가가 덜 할 때도 상대적으로 덜 타격을 받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가 이런 완성차 업체들은 외국인들이 많이 핸들링을 해요. 섹터. 왜 이런 회사에 비교할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어, 뭐 일본의 도요타라든지 뭐 미국 뭐 벤츠라든지. 근데 부품 회사들은 뭐랑 비교하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쉬라든지 이런 애들이랑 비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마진율이 안정적이면 주가가 견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동차는 약간은 이런 게 좀 큽니다. 여기 또 내용이 보면 조금 제가 오늘 본데 정의선 회장이 지금 보면 체코 총리 해납한다는 기사가 나왔죠. 물론 어디 매체야 이거 덧보자 매체긴 한데 그루 어디야 이거. 어쨌든 간에 항상 약간 여러분들 기사 보실 때 많이 들어본 매체가 아니고 단독이라고 나오면 라이트하게 보셔도 되긴 돼요. 근데 없는 걸 한 건 아니겠지. 그쵸? 어쨌든 간에 우리 체코 하면 생각나는 게 원전이 이렇게 생각날 수가 있긴 있는데 어쨌든 간에 현대차가 지금 보게 되면 동남아 쪽도 하다가 지금 인도 쪽도 많이 공략을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그리고 이제 유럽 쪽도 이제 러시아 쪽은 완전 손절이야.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쪽 관점을 유럽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오죽하면 이런 낮에 찌라시가 나왔어요. 이 찌라시니까 헐리우드 상관이 없는데 보신 분 혹시 있어요? SDI에 대한 찌라시? 안 보셨나? 근데 나는 이 찌라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항상 보면 그래. 뭐라 나왔냐면 이렇게 나와. 어디 돌리지 마세요. 돌려도 상관없는데. 받은 거는 보통 미쓰리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나중에 책임 소재를 안 하겠다는 거. 출처를 알 수 없게 하는 거거든요. 받은 걸 딱 그래 받은 걸 딱 돌려. 받은 이게 돌려. 응? 자, 근데 보니까 유럽의 셀 메이커인 우리 노스볼트 있죠. 폭스바겐. 이 노스볼트하고 브리티시볼트하고 이런들이 대부분 망했다. 쉽게 말해서 배터리를 잘 못 만든다. 조달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내 말투를 그대로 적어놨어. 그렇다고지. 충청도 사람이야. 자, 그렇다고 중국산을 쓰자니 중국산이 제품이 안 좋은 건데 이거는 좀 됐어요. 이 노스볼트가 배터리를 만들어 본 애들이 없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대놓고 폭스바겐 쪽으로 해주려고 하니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유럽 쪽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헝가리 법인 갖고 있는 기업이 어디예요? SDI죠. 그리고 또 하나 있다? 뭐 갑자기 어디 식당에서 아줌마들 목욕탕에서 말하는 말투로 했는데 또 하나 있다? SK이노베이션. 네, SK이노베이션도 있어요. SK이노베이션도 중국 쪽에 하나 있고 어제 잠깐 이야기했는데 미국 쪽, 예, 미국 쪽도 있어요. 이노베이션도, SK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내용이 그럼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캐파 정설 성인이 낮고 자, 근데 이거는 그냥 국물이 찌라시라도 여러분들은 그냥 보면 안 돼. 자금 조달 어떻게 할 건데 공장을 지을 돈이 필요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약간 대충 그래. 뭐라고? SDI가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갖고 있죠. 그래서 잘 나가요. 요거를 삼성전자가 떠가면 되는 거야. 근데 뭐 그럴 필요 상관없어. 그쵸? 삼성 SDI가 갖고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삼성전자가 떠가면서 그냥 가져가나? 돈 줘야지. 그 돈 가지고 15조 만들어 가지고 조인트 벤처 만들어서 100기가와트 정설 딱 해버리면
뭐 그럴싸해.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쨌든 간에 지금 배터리 중심이 SDI가 요새 날아다니잖아요. 그쵸? LG는 LG대로 날아다니고, 근데 LG는 미국 쪽에 엄청난 투자를 하죠. 그럼 SDI란 걔를 같이 생각하면 내가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PNT 하잖아. 응? 그리고 SKC도 봐봐요. 지금 계속 이야기 들으죠. SKC도 지금 예상치 않다고. 그리고 이 코스모 신소재도 어디에? 오늘 조금 싫은데 요거 조금 다 SDI 쪽이죠. 근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냐? 이 찌라시는 어떤 거죠? 어디 갔냐? 뭐 받은 거니까 정설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장비 쪽으로 딱 매기세가 몰리는 거예요. 또 삼성이니까 원이 PN이도 맞겠네. 물론 PN이 물론 조금 변동성인 건데.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삼성, 원익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참 좋아요. 응?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원익 PN이는 그런 것도 돌아요. 지금 미국에서 배터리 팩 사업을 한다. 근데 원익 PN이가 최근에 배터리 팩 사업을 했다거든요. 기사에는 그게 안 나왔는데 약간 이제 자동차, 덕우전자도 마찬가지죠. 이게 또 바짝 움직인 것도 덕우전자가 원래 LG 쪽 그거죠. 근데 약간 지금 9월 초에 배터리 팩 관련해가지고 한번 찌라시가 돌았었잖아요. 찌라시까지는 아니야. 이거 조회 공시 들어갔을걸? 안 들어갔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자꾸 움직이는 거거든.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생각할 건 뭐냐, 포인트가 뭐냐 하면 지금 도요타가 자빠졌어요. 지금 얘네들 손 들었어요. 아시죠? 자, 내가 도요타가 손 들었다는 소리 들어본 사람 1번. 1번. 도요타가 손 들었다. 기법이야. 양팔 들었다 들어본 사람 1번. 2번. 2번은 무슨 아몰랑 2번. 네? 자, 들어봤다 1번. 아몰랑 아몰랑 2번. 못 들어봤어요? 도요토가 아니고 도요타. 잘 봐봐. 가만 돌아가는 거 봐. LG랑 혼다랑 손잡았죠. 예? LG랑 혼다랑 손잡고 미국 가죠, 지금. 그래서 LG 엔솔 올랐죠. 맞잖여. 아몰랑 이렇게 많어? 어떡할겨. 계란만 까먹지 말고 좀 드세요. 자, LG랑 손잡았죠. 도요타는 전 세계 자동차 1위 회사예요. 판매 대수로 치면. 우리 현대차는 솔직히 게임이 안 돼요. 근데 도요타가 전기차에 손들었어요. 손들었어요. 하다 8가지 손들어봤어요. 일본에서 만드는 배터리 회사가 하나 있죠. 파나소닉이죠. 요게 테슬라 납품하죠. 근데 이걸 지금 누가 자꾸 잡아먹고 있어요? 파나소닉이 테슬라랑 작업을 하는데 이걸 잡아먹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LG예요. 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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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나라 이 기업들이 이쪽 얘들 기업들이 캐파가 정말 계속 커집니다. 저도 이제 오늘은 뭐 자동차나 전기차 일주를 합니다만은 지금 가만히 놓고 보니까 솔직히 지나 놓고 봐서 그렇지 않아요? 응? 시장은 이번 주 올라는 왔는데 계속 이렇게 우리 표현으로 이지랄이었어요. 올라가다 빠지고 올라가다 빠지고 뭐 아침에 밥만 먹고 뭐 빠지고 아침에 좋다고 조삼모사도 아니고. 근데 그런 매 이렇게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올라간 종목들이 뭐야? 어쨌든 저는 LG엔솔도 이만큼 갈 줄 몰라서 50만 원에 쉴 줄 알았어요. 50만 원에서. 요 정도까지는 알죠. 우리 여러분들 다 같이 다 알았을 거. 뭐 LG엔솔 사니까. 50에서 쉴 줄 알았어. 근데 웬걸? 가버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심지어 어떤 일이까지 생깁니까? 어제 글쎄 이쪽은 좀 그냥 그러지 않을까 했더니 바로 페베틸 쪽으로 돈 딱 붙여버리잖아요. 이 금양인데.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한 번 더 확인한 거. 이게 죽지 않았구나. 죽지 않았구나. 어?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성일하이텍 같은 거 분명히 죽은 차트인데 그냥 또 죽다가 한번 발작 한번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성일하이텍 세비캠은 진짜 조금 좀 그렇긴 해요. 신규주라서. 음? 그래도 막 그냥 이런 자리에서 7% 땡겨버린다. 그러니까 계속 제가 왜 자꾸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30분이 지났는데 양봉 이야기 하는데 지금 웬만하면 있을 거야. 그 평단을 떠나가지고 무조건 자기 주식 계좌에 배터리주 한 개는 있어야 된다. 근데 제발 많은 배터리 중에서 계잡주는 갖고 있지 마요. 배터리 한다 해가지고도 아닌 애들 많아. 만약에 지금 배터리에 하필이면 나는 NPC 갖고 있잖아. 뭐 폐배터리 완전 헛다리 잡고 있는겨. 응? 완전 헛다리 잡고 있는겨. 헛다리. 그래서 지금 그냥 그렇게 보면 돼. 우리나라 지금 배터리가 지금 LG는 뭐 미국. 예. 큰 그림은 그래. LG는 미국, 삼성은 어디? 유럽. 근데 유럽 기본 플러스 미국 가는 거고, LG는 미국 그냥 거의 미국에 뭐 거의 막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SK는 뭐하니 지금 노안인 거거든. 약간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SK도 지금 유럽에 하나 있고, 헝가리 하나 있어요. 헝가리. 헝가리에 대부분 많아요. 삼성도 헝가리 있죠. 동아기업 있죠. 동아기업. 동아기업 이게 이제 동박 쪽인데 이것도 파낙스 이텍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이 동아기업도 일본이란다. 저쪽 헝가리 입구 쪽에 있어요. 그리고 헝가리 하나 있고 중국이 하나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아이오닉 5죠. 지금 나온 게 아이오닉 6죠. 요거 누가 납품하고 있어요? SK죠. 맞죠? 어? 왜 이렇게 모른 척하지? 몰라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요것도 SK죠. 요게 아마 지금 같이 들어가는가 좀 그래요. SK하고 LG하고. 그래서 이 SK가 어디로 가냐면 조지아로 가요. 여기는 두 개를 단독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보면 나름대로 이런 거 다 그게 나오거든요. 뭐라고 해야 되지? 결이 나와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 주가는 어차피 뭐 아시겠지만은 LG가 대장이고 삼성 같이 붙여서 보면 되지만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계속 외국 쪽으로 계속 캐파를 키우는 거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뭘 그리 잘하지? 아니 배터리를 왜 우리가 왜 이렇게 잘하지? 혹시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는데 왜 한국은 이렇게 배터리까지 잘 만드는 거야? 혹시 그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희한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도체도 잘 만들고 지금 배터리도 잘 만들어요. 왜 그런 거야? 왜 그래? 왜 그래? 요새는 또 그런 거 있어요. 지금 방산도 지금 거의 뭐 한국산 줄을 서요. 배도 잘 만들어요. 주식만 개판이에요. 금융은 개판인데 하잘에 847이 뭐야? 김종부님? 847? 847, 847. 847이 뭐지? 빨리 만들어서 저도 그리 생각해요. 약간 우리 옛날 우스갯소리인데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 제가 예전에 그 모 센터장님들하고 일을 좀 할 때
물어봐서 똑같이 지금 여러분들하고 아니 중국은 그리 돈도 많고 한데 왜 반도체는 한국이 잘합니까? 그랬더니 이 국민성이라는 게 국민성 되게 빨리빨리 적응을 돼 있고 응? 그런 거 있잖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이게 실제야. 한국은 어디 해외 나가면 빨리 만들어요. 어쨌든 되게 성실한 그 성향을 갖고 있어요. 성실한.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자원이 없잖아. 그쵸? 자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싸게라도 물량 달라는 그런 그 물량 달라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우리가 자원이 없으니까. 아, 일단 주십시오. 예. 제가 뭐 모레까지 되나? 모레까지 되나? 그러면 아유 내일까지 해드리겠습니다 해놓고는 오늘 밤에 갖다 주는 게 한국 사람. 그래야 그 사람이 진정한 용자죠. 맞죠? 그런 비즈니스맨들이 성공을 해요. 아, 사장, 이거 좀 어렵겠지만은 뭐 다음 주 수요일까지 되겠는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하 사장이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아유, 아유, 해야죠. 감사합니다. 길게 말하면 안 돼, 여기서. 분량 딸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최선을 다하겠지만은, 그래도, 예, 뭐, 늦어도 이렇게 해야 돼. 늦어도 화요일 저녁에는, 예, 꼭 해오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딱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은 하사장 어떻게 하냐면 하사장은 아마 월요일 저녁이나 화요일 아침에 갖다 둘 거예요. 그때부터 고속도로 타는겨. 약간 요런 거 있다고 해요. 진짜적으로. 그래서 저도 배터리도 우리 대한민국이 제가 생각할 때 봐봐. 배터리도 마찬가지야. 배터리도 우리가 뭐 있습니까? 다 중국에서 원료 사오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우리가 그냥 경제학에서 배웠던 그래 말해 우리가 그 중학교 때 배웠죠. 안 배운 사람 많아 졸았으니까. 한국은 제가 중학교 때 배웠던 단어를 그대로 씁니다. 가공무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재료 수입해서 만들어서 팔아서 남기는 거. 그런 게 다 잘 돼 있다고 봐요. 예. 성격이 급한 게. 짜로는 성격이 급하고 연락에 또 빡시게 해요. 날밤 새는 데 대해서. 그러잖아 여러분들 그 좀 있으면 굴철이 될 거예요. 굴철. 오늘 교육방송 맞아? 놀아 오늘 금요일인데 뭐 천천히 가. 뭐 금요일인데 뭐 주식 열심히 하고 그래야 대충 해. 아니 화내는 거 아니에요. 화낸 것처럼 들렸으면 죄송해요. 뭐 혹시 중간중간에 어이씨 배터리 좋구만 엔캡 날아가는 거 봐. 자 조금 있다가 그러잖아 굴 좀 있으면 굴 떼요. 통영에 내가 다큐 보니까 아유 날새도만 한 두세 시간 자 꽃잠 잔다고 꽃잠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두세 시간 자는 거 꽃잠이 아닌데 뭐라 그러지 새우잠 잔다 그러나 한 두세 달 하시더라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나라가 진짜 없어요 없어 이리 안 해 애들이 동남아 가봐 동남아 가보셨죠 남자들 네네 명 꼭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담배 피고 놀고 있죠 하루 종일 놀아 이건 인간들이 그쵸 하루 종일 놀아 동남아 가봐 남자들 그래서 뭐 이야기 좀 길어졌는데 쪽잠이라 그래요 이 어쨌든 보니까 이렇게 한번 봐봐요. 지금 오늘 하이닉스 좀 많이 빠질 것 같은데 약간 뒤통수 맞은 느낌이 좀 들어요. 하이닉스가. 약간 이거는 제가 어저께 이제 하이닉스를 보면서 어제 우리 같이 했나요? 아, 모긴 했구나. 그럼 어제 기억나시겠네? 하이닉스 안 봤을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어제 차트 이런 차트가 아까 LG화학처럼 또 그거야. 되게 이거는 딱 기다려 봐야 되는 차트거든요.
근데 LG화학은 여기서 돌렸어요. 근데 하이닉스는 결과적으로 때려버린 거야. 이러면은 예, 어려운 거. 그러니까 막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이닉스 어제 왜 빠냐 그러면 삼성전자가 감산 안 한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것도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잖아. 지난번에 마이크론 감산 이야기 나올 때 하이닉스도 삼성은 어떤 기업? 삼성 감산 안 해. 뭐하러 감산해? 왜? 삼성은 1위 기업이라서 그래요. 1위는 굳이 감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 규모의 경제로 버틸 수가 있거든. 2, 3위 애들이 감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가 감산한다 그러잖아요. 시장 죽어요. 그런 거 있어. 여러분들이 식당이 많아. 이렇게 동네에 이렇게 쫙 상가가 있는데 맛집이 있어. 맛집. 아주 이 집에만 줄을 서. 그러면 그 집이 장사가 잘 되면 주변에 아류집들이 나와. 그러니까 요새는 약간 제주도 글자가 붙은 그 고깃집들이 좀 잘 나가더라고요. 음, 음. 잘 나가는데 그 제주집에 그 사람들이 이제 줄을 서서 딱 보면 그 주변에 이상한 집들이 와요. 뭐 이렇게 예를 든 겁니다. 뭐 경상도집, 충청도집, 강원도집. 근데 가본 맛이 없어. 근데 사람들이 줄 서기 귀찮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2시간을 기다려서 밥을 먹는 사람도 있고, 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옆집으로 간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장사가 잘 되는 그 집이 오늘 내가 장사를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 골목이 죽어버려. 골목이. 그래서 일단 하이닉스가 어제 많이 빠지고 오늘 반영되는 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데, 첫 번째는 자체적인 게 있고, 또 하나가 오늘 유독 많이 빠진다. 그거는 바로 여기에 있을 거예요. 어디에? 얘들. 저는 여기가 더 커요. 뭔데? 아마존이라든지. 다 실적 쇼크 나버렸어요. 왜 그랬냐면, 자, 아마존.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지금 알차게 하나씩 좋은 이야기인데 삼성 캐파도 중요한데 핵심은 전 여기에 있어요. 반도체의 근간이 뭐였냐면 데이터 센터였어요. 데이터 센터. 근데 아마존도 실적 쇼크 나버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였거든. 광고 쪽은 우리가 알겠는데 데이터 센터, 근데 데이터 센터까지 다 나쁘게 나와버리니까, 그러면 메모리 회사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회사가 하이닉스예요. 그쵸?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도 결국 어제까지는 이재용 효과가 있었지만은 이게 빠질 거야. 근데 이게 너무 우리가 깊게 이야기할 게 아닌 게, 얘들이 빠져도 딱 필요한 타이밍에 자동차로 돈을 붙여버려 이렇게. 가장 이상적인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삼성전자만 끌고 가던 이 주가에서 또 한편으로 삼성전자는 업황에 대한 이슈로 빠지지만 LG엔솔은 버텨버려요. 이렇게 딱 버텨버리면 자금 자체가 백사이드 애들이 딱 붙여져요. 바로 자동차로. 그럼 나는 이제 오늘 움직이는 이 뭐 S&T 모티브는 거래량이 조금 작은 종목인데, S&T 모티브라든지 아니면은 오늘 움직이는 SL이라든지 이런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SL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요새 최근에 관심 있게 보셨을 거예요. 그쵸? 그럼 오늘 우리 이제 세 번째 시간이 어디 갔니? 눌림목인데, 자, SL 같은 종목은 어쨌든 월봉을 보면 신고가 영역에 있는 자리에, 그죠? 그쵸? 맞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다시 월봉에서는 어디가 이런 자리 3만 원을 다시 이제 심리적 가격으로 정해놓고 그리고 나면 주봉에서 다시 한번 뭔가를 확인해요. 주봉에서 확인했더니 그래 3만 원에서 또 선이 2개나 잡아줘요. 근데 머리에목 하나 있어. 빨간 선이 한 3만 3천 원 정도 있어. 그러면 얻어진 3만 원, 3만 3천 원. 그러면은 요 정도가 지금 나름 박스권이구나. 아니면은 하락폭의 한 30% 자리구나. 3분의 1 자리구나. 이렇게 좀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럼 일단 올라도 3분의 1까지는 간다. 근데 3분의 1 자리가 오면 약간 쉬어요. 그러면 SL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내가 3만 3천 원 정도까지는 라이트하게 간다. 그 다음에 이제 치고 갈 수도 있고 최근에 주식처럼 이렇게 버벅거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의 그럼 양봉은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갖고 있는 입장이나 최근에 밑에서 산 사람은 여러분 지금 댓글에 주신 것처럼 혹시 재수없게 내일 빠지더라도 이는 또 붙었으면 가봐야 되는 거예요.
요새 장이 그러거든. 양봉에 자신 있게 못 살지언정 양봉에 미리 팔 필요는 없어요. 자, 주옥 같은 멘트 하나 드립니다. 요새 장 또는 특징, 이제 이런 것들 계속 깨우쳐 가야 돼. 특징 중 하나가 장대 양봉에 급하게 붙으면 다음날 푹 빠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급하게 붙었는데 푹 빠진다고 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전 그렇게 봐요. 만약에 줄인다 그래도 아주 일부만 해야 돼. 불안하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이렇게 바닥에서 계속 이렇게 돌리거든요. 또 봐, 오늘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또 미국 또 이제 이렇게 마감하고 에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음? SLGM이랑 합니다. 우리 선물 같은 하루님께 한 잔 돌려주세요. 네, 이런 게 되게 좋아요. 하나 그냥 우리 관리자님 라고 한번 치실 거예요. 그럼 그거 받아주시면 돼요. 맞아요. 제너럴 모터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이 시간에 또 이렇게 이게 쌍방향 수업이 돼야 되거든요. 쌍방향. 그래서 어때 여러분들 이제 방송에서도 많이 SL 뭐 헤드램프 만든다더라 막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럴 땐 궁금할 때는 항상 전자공시라는 데 들어가서 전자공시 다트 들어가서 웬만한 건 다 나와요. 제가 씹으리는 거 전부 다 나와요. 응? 거의 다 나와. 이게 확대가 되나 모르겠네. 그래서 뭐 하는지도 한번 봐보고 뭐 모르겠잖아. 뭐 글자 많으면 빨리빨리 넘겨버려.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미국 어쩌고 하더니 미국 알리바마하고 테네시하고 하는구나. 그래서 많이 들어봤어. 알리바마. 현대차 알리바마. 조지아 공장. 하는구나. 공장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죠. 오, 잘은 모르겠지만 브라질이란 단어가 있네. 브라질에도 있구나. 그쵸. 엄마? 아까 저기 정인선 회장이 체코랑 뭐 한다 그랬죠. 체코 하면은 뭐 유명한 게 프라한가? 체코 프라하죠. 어. 그러면은 체코 유럽이네. 그 동유럽 좀 추운데 그런가 보면 진짜 폴란드에도 있어요. 법인이. 뭔지는 모르겠어. 뭐 페달도 있고 뭐 있는데 이거 미션 이거 같은데. 음. 어쨌든 폴란드도 법인이 있구나. 그럼 또 이렇게 할 때 하나씩 정리하는 거예요. 제가 못된 방법을 가르쳐 드리죠. 오늘 어쨌든 간에 자동차 왜 그럼 SL이 갑자기 많이 움직일까 할 때 그런 거 할 때 봐봐. 화신 3.7% 움직일 때 SL은 8.2% 움직여요. 음? 아니 숙제 아니요. 좋은 공부법을 가르쳐 드리는 겨. 그럴 때 이렇게 움직일 때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 놓으면 여러분들이 각인이 돼. 잊어먹죠. HTS에 적어 놓으면 돼. 아니면 여러분들 그 수첩 하나씩 갖고 다니죠. 볼펜하고. 안 갖고 다니나? 메모해야 될 거 아니야. 거기다 메모해 놓으면 돼요. SL 다이어리에 그 가나다라 마바사 부츠 있죠? 너무 옛날 사람인가? 그 다이어리에 기억연 했죠? 그럼 SL이면 동그라미에다 SL 쳐가지고 부츠 적어 놓으면 돼. 주식 수첩 하나씩은 다 있지 않아요? 그것도 없어? 이따가 다이소에서 하나씩 사요. 조만한 거. 근데 이제 우리 로라님처럼 MZ세대는 핸드폰에다 이렇게 적고 하시면 돼. 검색할 수 있게. 아시겠죠? 네, 그리고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게 자동차들이 가장 강하고 요새 조금 좋아진 게 뭐냐 하면 삼성전자 별로 안 좋은 신호예요. 별로 안 좋아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 조금 변동성이 너무 커져.
아니 이게 보통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세게 올라오면 요 정도까지 오게 되면 6만 원 딱 찍고만 왔는데 아 고용 문제? 그거 해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소송 돈 끝난 걸로 미성년자 관련 3천만 원 주고 땡쳤어요. 내가 다 적어놔. 우리 또 선물 같은 하루님이 되게 우등생이네. 그 3천만 원으로 땡쳤어요. 미국하고. 네. 그래서 자동차 쪽은 조금씩 다 왜냐면 그동안 눌려져 있었어요. 지금 현대차, 기아차는 그 품질 비용을 했기 때문에 조금 눌려져 있었는데 완성차들은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한 달 남았단 말이야. 한 달. 뭐가? 한 달이 뭐야? 열흘 정도 남았죠. 미국 중간선거가. 딱 중간선거 끝나는 전후에 아마 자동차 좀 많이 움직일 거예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긴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IRA 법안에서 한국이 제일 공들이는 게 뭐예요? 자동차예요. 반도체도 있지만. 그래서 어저께 비상경제 대책회의라는 명분으로 어저께 뭐 정부 고위가치 이야기에 이 장관이 했던 말이 바로 그거예요. 땡땡땡을 제2의 반도체를 키우겠다. 땡땡땡을 키우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부에서 만약에 땡땡땡을 제2의 반도체를 키우겠단 말은 뭐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외교적으로 풀어오겠다는 이야기야. 풀어오겠다는 이야기야. 한국의 자동차가 빨리 잘 만드는 장점을 갖고 있으면서 가격적인 매력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 대당 7,500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면 뭐하러 전기차 사?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전기차 타는 사람들 무슨 자연과 환경 나는 그리 생각 안 해요. 좀 조용해서 탔을 수는 있고 좀 뭐 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1,000만 원, 1,500만 원 보조금 받으니까 6천만 원짜리 차를 4,500만 원 사니까 사는 거 아닌가? 4,500만 원에 그렇게 센 차, 좋은 차를 살 수가 없으니까 가성비 측면에서 맞잖아. 보조금 없으면 이 정도는 안 나가. 근데 미국 차는 우리 돈으로 1,000만 원 준다 그러고 한국 차는 1,000만 원 안 주면 당연히 미국 사람들도 왜냐 요새 차가 비슷비슷하잖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쵸? 비슷비슷해. 왜 우리나라도 이제 사람들도 애들도 이제 알아요. 뭘 하냐면 벤츠하고 BMW를 구분을 해요. 애들이 맹이들이 아우디하고도 구분한다고 포르쉐 다 구분한다고 좋은 차, 외제차, 좋은 차, 좋은 차, 외제차, 좋은 차, 외제를 구분을 해요. 응? 외제차도 좋은 차와 외제차를 구분을 한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욕에 대한 법이 제일 크기 때문에 사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침에 봤거든. 약간 오늘은 시장 이야기도 좀 해드릴까?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꼭 밀렸어. 뭐가? 결과론적으로는 금리가 꺾이고 있어요. 유럽에서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해가지고 지표가. 이거는 영국 채권이에요. 영국 채권. 그래서 아침에 제가 뭐 채널 키움 증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내려온 이유는 기분 나빠. 경기 침체래. 경기가 안 좋아서. 내려온 이유가. 저기 미국도 그래. 미국도. 어쨌든 간에 거의 한 달 만에 4%가 깨졌어. 이 수성이 무거운 게. 한 달 걸렸어요. 철저 한 달 걸렸어요. 네. 내려오는데. 안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내려왔단 말은 어떤 얘기예요? 채권 금리가 내려왔단 말 한편으로는 인플레 부담이 내려온 거잖아요. 근데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말이죠. 그렇죠. 옛날에 말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말킬.
미국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양반이 너무 좀 수업 시간이니까 이 양반이 말키란 분이 말키란 분이 이 양반이 이 채권 가격하고 금리를 정의를 해줬어요. 아주 옛날에 돌아가셨는지 잘 모르겠네. 여러 가지 제용이 있는데 가장 그냥 기본이 뭐냐면 채권 가격하고 금리는 역의 관계예요. 여기 무슨 말이냐? 반대 방향이라고. 쉽게 말해서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요. 근데 밤에 지금 금리가 내려갔잖아요. 채권 그러면 어려워하거든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주식 유튜브 장중 1시 방송 이렇게 교육하는 방송 있는 줄 아십니까? 없어요. 무슨 알아듣지 못할 이야기. 하루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씩만이라도 잘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매매는 좀 이따 2시부터 하면 뒤야. 지금 내려가는 건 뭐 어쩌라고. 팔 거야 말 거야. 뭐 지금 단타 치고 있을 거야. 개매이들 개 쓰러 있는 뭐 새끼들 진짜. 오늘 장영국 요거 한번 시원하게 혀. 아 진짜 욕 나오네 진짜. 혀 괜찮아. 시불시불 혀. 천하의 사기꾼이. 어쨌든 네? 천하의 나쁜 놈이야 이거 뺀질하게 생겨가지고 씨. 앞으로 이런 관상 조심혀. 내 대놓고 인신공격 할게요. 난 소송 걸려면 소송 걸려. 요런 인사 호랑이 띠네. 호랑이 띠 하필. 씨 하필 호랑이 띠네. 하필 호랑이 띠야. 조심혀 이런 관상. 이거 안 돼요 지금. 얼마를 죽이는 게 얼마를 죽이는 거. 조심혀. 애매이더 씨. 나 또 사기야 이거. 어떡할라 그래야 지금. 어쨌든 다시 원이지. 진짜 호랑이 띠야? 호랑이 띠가 이렇게 호랑이 띠들은 좀 사람들이 나처럼 순한디. 자, 그래서 이렇게 채권 가격이 내리면 채권 가격이 올라요. 그죠? 그럼 채권 가격이 올랐단 말은 뭐예요? 어제 지금 미국 채권이 오른 거잖아요. 그럼 채권을 많이 샀다면 죠 가격은 많이 매수가 많으면 오르겠죠. 얘들아 이것만 잘 이해해 주시면 돼. 장영고 위메이드 매수가 많으면 오르는 거야. 그러면은 채권을 많이 샀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기결되네. 채권을 많이 샀다는 건 뭐야? 주식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주식을 채권하고 채권과 주식의 가장 큰 다른 점이 뭐예요? 이제 어렵다. 그죠? 채권하고 주식하고 다른 점은 이런 몇 가지가 있는데 같은 점은 있어요. 같은 점은 둘 다 돈을 융통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채권을 발행하고 주식을 발행하는 것도 그렇죠. 돈을 융통하는 거예요. 자금 조달. 쉽게 말해서 자금 조달. 근데 다른 점이 있는 게 채권은 나름 원금 보장 또는 이자를 줘요. 이자를 줘요. 일단 요게 제일 틀려요. 이자를 줘요. 어쨌든 이자를 줘. 근데 주식은 이자를 안 줘요. 장사가 잘 되면 잘해 배당 조금 줘요. 그냥 아주 코딱지만큼. 그래서 이거를 위험자산이라고 그러고 요거를 안전자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채권을 많이 샀다는 거는 뭐냐 하면 위험자산이 주식을 팔고 채권을 샀다고 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채권의 원금에 대한 어떤 신용도 들어가겠죠. 이론. 기본 이론. 그래서 이제 요 이자를 책정하는 것 자체가 이 원금, 그러니까 이 채권의 주체의 신용도겠죠. 그렇죠. 이러면 강원랜드까지 풀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채권의 원금 보장의 그 담보 가치하고 이자율을 결정하는 게 이 피담보채, 말이 좀 어렵죠? 신용도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신용도가 가장 좋은 채권이 하나 있어요.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신용도가 큰 채권이 하나 있어요. 전 세계 1위 가장 신용도가 높은 채권이 하나 있네요. 이게 바로 미국 재무부에서 발행하는, 맞아요, 미국 국채.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이번 강원랜드 사태는 아주 그냥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이야기 나왔으니까 조금 더 노가리는 아니고 강원랜드 어떤 사건이? 그럼 강원랜드라는 거는 어쨌든 강원랜드란다. 레고랜드는 뭐야? 이건 조금 이야기하지 말까요? 레고랜드는 잘 해보세요. 레고랜드는 어차피 그 보정을 도에서 하는 거죠. 보정을 도에서 하고, 그죠? 강원도에서 했겠죠. 지자체에서 지었으니까 대신 이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정확히 이름 모르겠는데 뭐 실제로 시행하고 공사하고 관리하는 업체가 있겠죠. 그죠?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요거 이해돼요? 도에서 우리가 서울시에 뭐 짓는다 그러면 만약에 서울시에다가 한강에다가 무슨 뭐 큰 걸 짓는다고 하면 일단은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보증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혹시 잘못되면. 그럼 이 기업들이 이제 자금을 지으려 그러면은 초반에 돈을 땡겨야 돼. 시행사나 공시공사들이. 그쵸? 시행사라는 건 아시겠지만 건설에서 땅 매입하고 전체적으로 짝판 까는 애들. 그리고 시공사는 실제로 공사를 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감리도 있을 건데. 그럼 얘네들이 돈이 없으니까 처음에 채권을 발행을 할 거예요. 그쵸? 채권을. 그럼 이 채권을 발행할 때 그거를 채권을 발행을 하고 이 채권을 가지고 또 돈을 또 융통을 해요. 그거를 자산 유동화라 그래요. 부동산에서. 아, 이거 이야기하면 욕 나오는구나. 아니, 근데 요건 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자산 유동화라 그래. 그래서 그거를 보통은 ABS라 그래요. 근데 여기에 이제 어음이란 글자가 붙으니까 어음이 CP예요. 이게 기업 어음이라 그러거든요. 기업 어음이라 그래.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보정에서 만약에 디폴트가 발생해 버리면 여기서 이제 이게 왜 이것도 추잖아요, 추. 국가. 그러니까 국가 이슈가 있던 거예요. 그리고 요 이슈는 사실 이 이슈보다 가장 컸던 게 뭐냐 하면 한국전력이에요. 한국전력. 이게 겹쳐서 그런 거야. 자금 조달 이슈가 터진 게 저거 레고랜드 사태는 증권사 익스포저가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이번에 금융시장이 제가 아는 난리가 난 거는 한국은행이 적자야. 적자도 어마무시해요. 지금 올해 28조까지 가거든요. 28조. 그쵸? 그럼 한국은행은 적자라 그러려면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유상증자로 안 되잖아요. 유상증자가 될 수가 없죠. 정부기관인데. 그래서 뭘 했냐면 한국은행은 이렇게 적자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거 좀 적지 말고 내가 잘못했어. 그래도 이걸 말은 했으니 끝내야 돼. 그래서 보통 회사채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나이스 신용평가에서 내는데 한국전력이라는 회사는 우리나라 국가 기관 산업이라서 한국전력은 적자가 하나 안 망하는 거예요. 망하면 산업이 멈추니까. 그래서 신용 등급을 한국 아시피에서 트리플 A를 둬요. 그럼 신용도가 되게 높은 거야. 보통 9등급까지 있나요? 기업보험도 A 플러스 A1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얼마로 금리를 조달해 버렸냐 하면 지금 보시면 적자가 심해가지고 지금 실제적으로 또 난리예요. 한전채들이 보면 한전채 글자 작은데 한전채 3년짜리를
5.7%에 융통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연초에 3%였다고, 3%. 근데 거의 더블로, 얘들이 만약에 이렇게 역대 금액만 20조 정도를 조달해버리면 다른 애들은 AAA보다 낮은 애들은 7, 8%를 제시해도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는 어떻게 돼야 되냐? 어쨌든 이거는 가장 큰 문제는 사실 가파른 금리 인상이 있긴 있어요.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른 이슈가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한전체마저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면서 회사채 시장에서 붕괴가 되니까 우리가 말하는 좀 나쁘게 말하면 금융사들도 미리부터 이제 요 보면 봐봐요. 연기금들이 언젠가부터 주식 안 사요. 그러니까 이쪽 애들이 되게 몸살인단 말이야. 연기금하고 패시브 자금들. 그나마 증권사 들어올 때만 매매 바닥바닥 하거든요. 이건 선물이구나. 연기금들이 주식 안 산다고. 사모펀드들도 다 돈 뺀다고요. 돈 빼가. 그래서 그래서 주식 클래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금융투자밖에 없다고. 오늘도 금융투자만 움직이는 거예요. 은행들도 지금 함부로 못해 약간 갖고 있는 거지.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땐 오래 갈 이슈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고랜드나 한전 사태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빙산이 가장 결정적으로는 아까 말했지만은 어디까지 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금리가 내려가면 돼요. 내려가는 게 아니라 멈추기만 하면 돼. 그래서 아유 또 레고랜드 이야기했더니 댓글 난리 났구나. 미안해요. 내가 그런 의미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제 몇 번을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이달에는 다음 주 벌써 수요일인가? 수요일에는 그냥 75 올려요. 예. 이달에는 다음 달 2일에는 그냥 75 올려가지고 미국이 이제 4% 금리 가는 거고 지금 시장이 그러고 나면 이제 중간선거도 있고 중간선거도 있고 또 G20도 있고 그 요 사이에 G20 가기 전에 바로 물가 지표 하나 발표 나와요. 10월달. 그거 가지고 또 만날 거예요. 요때. 고래 놓으면은 일단 분위기가 지금 다음 달 12월 14일에는 50으로만 가자 이 분위기인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시장 시나리오예요. 50. 그래서 아니라 다를게 간접적으로 이게 일주일 전에 12월 달에도 75로 올릴 거 확률 자체가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75% 확률에서 어제는 35%로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 자체는 최소한 이게 근데 이 자료는 계속 변할 수는 있는데 최소한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11월 3일 12일인데 2일까지는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또 다음 주 되면 또 올라가겠죠. 왜냐면 물가 발표할 때 여전히 물가 높으니까. 그런 그림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그림으로. 그래서 아까 여기서 기억했구나. 어쨌든 간에 장영국. 네. 그래서 금리가 어쨌든 간에 경기 침체라는 이슈 때문에 여기에서 그렇게 가가지고 여러분들 내가 간을 뒤집었구나. 죄송해요. 미안해. 어쨌든 그래가지고 금리가 빠졌지만은 중요한 건 똑같아. 그래도 금리가 빠진 거예요. 갑자기 이게 무슨 논리냐고? 쟤들이. 시장은 지금 처지고 있으니까 2시까지 놀아. 뭐 상한가 치는 종목 있으면 말해. 어차피 안 팔 거잖아. 오늘 반도체 착살 나는구만. 에이, 2시부터 봐. 뭐하러 봐. 어떤 이야기냐면 예전에 유가가 120달러에서 툭 내려올 때 침체 이슈 때문에 내려왔다 그랬어요. 응? 침체 6월 달에 유가가 120달러에서 이렇게 내려왔거든. 이때 120달러에서 120달러. 그러다 6월 달에 장 박살나면서 내려왔어요. 이때도 똑같아. 뭐 때문에? 이 리세션 공포 때문에. 경기 침체 공포 때문에. 그리고 그게 쭉 내려가지고 90달러까지 내려왔어요.
걔 죽을라 그러다가 감산한다 그래가지고 올린 거예요. 근데 감사는 언제부터 하면 월요일 화요일부터 11월 1일부터 해요. 11월 1일. 다음 주 화요일부터. 하루 한 100만 배럴 이상인가? 그렇지만은 결과론적으로 뭐예요? 유가를 눌러놓으니까 인플레이션은 부담감이 내려갔잖아요. 응? 지금은 또 꾸역꾸역 올라오겠지. 이제 왜냐하면 날짜가 다가오잖아요. 감산 날짜도 다가오고 또 하나가 뭐죠? 달러와 야 여러분들 큰 거 많이 배우네. 유가하고 또 유가랑 반대로 움직이는 놈이 하나 있는데 그게 통화예요. 달러가 이렇게 약세로 가면 응? 달러가 약세로 가면 많이 본 사람인데 자, 달러가 약세로 가면 이 달러가 약세로 온 거잖아요. 그럼 유가는 보통 올라요. 이것도 영향이 있어요. 돈의 가치가 조금 원자재 시장이 약간 조금 덜하긴 한데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유가가 조금 더 상승을 할 거예요. 계절적인 것도 있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유가가 조금씩 오른다고 유가 오르면 또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또 주목을 받죠.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그죠? 유가 오르면 또 자동차들이 조금 기아도 지금 근데 기아보다는 완성차보다는 제가 웬만하면은 부품주 보라는 게 어쨌든 얘네들은 실적이 안 좋게 나왔잖아요. 안 좋게 나왔고 기아이면은 나쁜 거보다는 좋은 게 좋지 않아요? 이노텍이란 기업의 주가가 느리지만은 잘 나왔잖아요. 잘 나온 거. 기왕이면 하이닉스가 못 나오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박살을 내버려 다른 이유든 간에 어제 LX 세미콘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못 나오니까 진짜 못 올라와. 오늘 반도체 하나 마이크론 이런 애들 갑자기 죽어버렸거든요. 되게 지금 그러니까 반도체 쪽이 지난주에 저희도 뭐 화요일 했습니다만 분위기가 좋았다가 하루아침에 꺾이고 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게 되면 약간 저는 아까 그래서 말 거기서 본 거예요. 약간 이번에 미국 기업들 요 실적들 망했어. 다 망했어. 메일 2개 나왔네. 약간 망했어. 망했다는 표현을 조금 써서 죄송한데 표현이 되게 안 좋게 나왔다고. 미국 기업들. 그게 이제 진통을 조금 받고 있어. 오래 갈 것 같지 않아요. 오래 갈 것 같지 않고 뭐 LG 디스플레이 안 좋은 건 여러분 알기 때문에 뭐 이쪽은 웬만하면 보지 말았으면 좋겠고 저기 미국에서 지금 또 태양광 관련주들이 왜 자꾸 빠지냐 미국에서 슬슬 빠져요. 퍼스트 솔라 같은 애들이. 네? 미국에서 퍼스트 솔라 같은 애들이 슬슬 빠진다고 선거 다가오니까. 근데 상관없지 않습니까? 해도 빠지는 거 어떻게 우리도 같이 봐야지. 바이든 쪽이잖아. 폭력도. 아, 하나마이크론 맞아. 우리 신호성님 잘하시네. 맞아요. 하나마이크론이 하이닉스 매출 비중이 높아요. 어쨌든 하나솔루션 가지고 풍력 쪽도 빠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 질문을 잘 하셨는데 실적 좋은데 어제 발표하고 올랐거든 실적 발표하고. 그리고 풍력 쪽은 조금씩 빠지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CS 윈드도 그러고 지금 약간 큰 주식들은 조금씩 너무 원전도 너무 목매지 말고 제발 좀 어? 원전 이제 조금씩 11월 달에 한번 이벤트가 있어 폴란드 수주 있긴 있는데 뭐 그렇게 목매지 말고 짧게 짧게 혀 한다 그래도 목매면 안 돼. 경기 침체란 이슈가 있어야 되면 약간 이제 요새 약간 이게 또 이런 거 조금 올라와요. 조선해양 이런 거 조금 올라오는데 약간 까치발 드는 거예요. 아까 본 대로 어느 정도 최소한 5% 이상 올라올 때까지는 종목은 한 7% 10% 올라와야지. 지속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다 말아야 돼. 뭐 근데 갖고 있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체코 수주에서 체코 수주. 그리고 원전은 좀 오래 걸려.
응? 원전은 좀 오래 걸려. 이게 원전이 보니까 원전이 배는 한 5년이면 만들지 않나? 배 건조하는데 보통 한 5년 걸리나? 10년까지는 안 가죠? 혹시 배 만드시는 분 계세요? 10년은 안 가죠? 배 한 대 만드는데 10년 안 갈 것 같은데 10년 만들면 큰일인데. 그건 제가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그걸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5년, 10년 내에 만들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배 한 대 만드는데. 근데 원전은 보니까 거의 뭐 10년은 기본이던데요. 아, 배 2, 3년이면 만들어? 잘 만드네. 그거 봐. 후딱 만들자뇨. 그럼 사이클이 그나마 짧은 거잖아요. 짧죠? 2, 3년이면 금방금방 돌아가. 근데 원전은 이게 시공, 수주하고, 수주해가지고, 터 닦고, 뭐 또 뭐 짓고, 뭐 시험 가동하고, 본 가동하고.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원전 이런 것도 수주할 때도 또 한 2, 3년 걸리더만. 그것도 한 2, 3년 걸려. 보니까 이게 예산이 있어야 진행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아시겠지만은 인수 오양서 받고 원서 내라 이거지. 원서 LOI 받고 원서 내고 또 뭐 예비 입찰하고 본 입찰하고 이래가지고 수주 딱 해놓으면은 또 한참 있다 땅 닫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전 세계 원전 강국은 미국, 프랑스 이런 애들이잖아요. 한국은 뭐 요 정도 있어요. 근데 뭐 얘네들이 계속한다. 유럽 얘네들이 있으니까 약간 좀 아까 조선이나 이런 거랑 좀 틀려요. 조선 배터리보다는. 맞잖아요. 가만 생각해봐요. 조선 같은 경우는 조선은 배를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조선이 우리나라 조선이야 옛날에. 아 이건 아직 이건 못 키우네. 우리 고려 다음에 조선인데 어쨌든 우리 조선이잖아. 그러니까 조선은 한국하고 저기 중국하고 일본하고 몇 개 없어. 배터리도 봐요. 배터리도 뭐야 한국하고 중국하고 얼추 이 정도 아니? 반도체? 전 세계 반도체 만드는 나라 몇 개 안 돼야. 그렇죠. 뭐 중국도 있긴 있지만 뭐 이 정도죠. 그거 봐. 자동차? 전 세계 자동차 만들 수 있는 나라가 110개가 안 되죠. 대봤자 몇 개지 이제 하는 거죠. 그렇죠? 생각보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게요. 바이오? 바이오는 좀 미국이 압도적이잖아요. 바이오는 미국. 그래서 봐봐.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바이오 시밀러라 그러죠. 우리나라 이런 거 잘해. 이거 뭐야? 이거 그 오리지널 쉽게 말해서 오리지널 약 가져와서 똑같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게. 아까 말했죠. 우리나라 이런 거 잘한다고. 응? 똑같이 가져. 중국 애들 짝퉁 만드는 거 말고 우리가 중국 애들보다 우리는 짝퉁을 만드는데 중국 애들보다 정품같이 만든다고. 복사품을 복제야. 그래. 싸잖아 그러면 싸게 잘 만들어. 그래서 삼바가 전 세계 1위 아니에요. 아 그래요? 1위요. 해파 기준. 뭐 바이오 시밀러에서는 1위야 1위. 요런 거 잘한다니까. 아이고 뭐 노안이 와서 주식을 아 노안이 오셨구나. 인도? 인도는 조심해. 그 나라 이상한 나라예요. 인도 조심해. 자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근데 조금 이번에 장을 안 봤는데 장을 조금 보면서 또 금요일이라 여러분도 좀 라이트하게 좀 드리려고 제가 장보다 먼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많이 좀 드렸는데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내용이 있다 생각을 잡으러 하고요. 다음 주 장이 진행이 될 건데 음,
일단은 주 후반에 이런 흐름이 좀 들어왔습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 기준을 조금 잡아 드리면 어쨌든 이게 월이 바뀌면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음. 월이 바뀌면 인제 월이 바뀌면 하나의 테마가 또 바뀝니다. 음? 테마. 테마가 바뀌고 또 하나가 돈의 힘이 바뀌는데 지금 돈의 힘이 인제 이번 주는 실적 발표가 여기서 끝나요, 테크주들이.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도 최근에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약간 다음 달에는 그 빠진다는 소리는 아니야. 왜? 이게 삼성전자 빠지려면 55,000 원이나 허리가 있어요. 그쵸? 하지만 중요한 거는 한번 시세가 보니까 시원하게 뚫었다가 이렇게 천장을 탁 뚫고 지금 손가락을 딱 구부린 거잖아요. 그러면 주봉에서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약간 저항 물량이 나온 거예요. 근데 세게 나와요. 원래 삼성전자는 차트가 이렇게 방정맞지 않습니다. 근데 되게 기분 나쁘게 때리거든요. 아마 여기저기서. 그죠? 거의 뭐 외국계 쪽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다시 이제 일정 부분 약간 우리가 봐왔던 대로 아시겠지만 요런 구간이 조금 갇히겠구나. 그냥 그 정도만 보면 되지. 갑자기 뭐 외국인이 주식을 막 파는 건 아니니까. 물론 오늘은 조금 팔 거예요. 이 정도면. 지금 잠정으로 한번 보면 외국인들 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삼성전자 해줬더니 이렇게 팔고 있어요. 2천억이나 많이도 파네요 오늘. 그쵸? 그러면서 싹 배터리 사고 있어요. 외국인들 이놈들이. 쫙 이쪽 팔고 바로 SDI 붙이 엔솔 붙이고 근데 이건 별로 의미가 없잖아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밑에 항상 볼 때 그 주가를 보면 이거 의미 없고 LNF 딱 들어온다고요. 근데 내가 LNF도 지금 예의주시하는 게 다 올랐어. 포스케미컬 다 올랐어. 오늘 여기서 보면 지금 들어오는 게 LNF하고 개포리카 TV하고 캐스모 화학이라고 있어. 그 다음에 구도일도 있어요. 여기까지 한번 볼래요? LNF는 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냐면 어제도 조금 비슷한 표를 좀 드렸는데 LNF가 양극재 만드는 회사죠. 그죠? 양극재. 근데 이게 한솔 계열이죠, 옛날. 아니야? 맞죠? 그러면은 지금 비즈니스는 대부분 LG 쪽으로 다 나가는데 거의 LG 쪽으로 나가는데 뭐 LG로 나가든 어디로 나가든 간에 요게 지금 보면 최근에 미국 공장 하려고 하다가 한솔 계열 맞아. 한솔은 약간 삼성 쪽이죠. 미국 공장 증설하려고 하다가 얻어맞았죠. 국내에서 우리나라 산업부에서 안 된다. 기술 유출이다. 그쵸? 근데 이것도 뒤바뀔 수 있어요. 뒤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IRA 법안의 첫 번째 선거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뭐라고 할까? 음, 자동차가 했지만 또 자동차 너무 그래 버리면 너무 뻔하니까 딱 보니까 배터리 중에서 딴 거 다 올랐어. 9%도 올랐고 올랐다 쉬는 거고 실적 발표하고 LNF는 안 올랐어. 인제 다시 또 시작하는 거. 그러면 조금 감각 있는 선을 개별주 하시는 분들은 보통 세로닉스까지 같이 딱 옆에 나란히 놓고 본다고요. 원래는 LNF를 매매하는 게 맞는데 나는 그래도 20만 원짜리 못하게 하신 분은 원래 이렇게 별로 권하는 매매는 아닌데 LNF 이제 지주잖아요. 세로닉스. 그럼 세로닉스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부담스럽진 않아. 그쵸? 요런 힘이 하나 있고 아까 또 외국인들 또 뭐 사고 있었어요? 모비스 샀죠. 모비스는 그러면 봐봐요. 어쨌든 항상 모비스 주가는 주주선생한테 했지만 여러분들 내가 이 비슷한 주식을 갖고 있으면 모비스랑 뭔가 결이 비슷한 애들을 생각을 해야 돼. 이게 미국에다가 오늘 모비스가 그런다 그랬거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똑같이 할 수 있어요. 혼자 계속 생각을 하면 돼. 계속 생각을 해요. 모비스가
모비스가 미국에 전기차 공장 짓는다고, 어? 전기차가 했는데 뭐 한데 뭐 조지아주 그러면 똑같이 전장 조지아 뭐 미국 자율주행 전기차 뭐 그런 모멘텀으로 또 보면 또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도 또 볼 수 있어요. 현대오토에버 같은 애들도 현대차 그룹이니까 바로 현대오토에버랑 걔를 딱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마 모비스 주가를 보면서 현대오토에버의 주주분들이나 현대오토에버를 갖고 계신 분들은 똑같은 희망 회로를 돌릴 수가 있고, 그러면 현대오토에버의 힘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런 저항이지만은 양봉으로 뚫으니까 충분히 붙어볼 만한 거예요. 조심스럽게 추가 매수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다가도 또 빠지는 경우가 있긴 있어도 어느 정도 조금씩 움직이는 종목에 대해서는 반응을 해요. 어제 이게 위메이드처럼 개메이드 이런 한방 얻어맞으면 정말 내가 어저께 기분 나빠서 약간 대놓고 욕을 하겠습니까만 내 운이 없는 거고 그게 그날 나올 줄 알았나? 그냥 우리는 차트 보고도 붙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뭐 차트만 보고 붙겠습니까? 시장 메커니즘도 같이 보겠죠. 그래 뭐 코스닥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 게임 오케이 비트코인 이렇게 딱 합을 맞출 거지. 근데 재수 없으면 이럴 수도 있긴 있어요 다음날. 그러면 안타깝지만 그냥 뭐 이런 말 안타깝지만 딱 침 한번 뱉고 그냥 딱 그걸 끝내버려야 돼요. 끝내버려야 돼. 그래야 지금 또 SDI 하니까 자꾸 동아기업 같은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전에 봤던 똑같아. 동아기업의 차트, 현대오토앱의 차트 다 똑같아. 그럼 동아기업도 뭐야? 삼성 쪽이잖아. 헝가리, SDI, 전액. 요새 전액 주가 잘 가요. 엔캠 봐봐요. 잘 가요, 엔캠? 솔브레인이 안 갈 뿐이요. 첨보도 안 가. 첨보도 안 가, 첨보도. 많이 왔네, 첨보. 어쨌든. 그거 봐, 왔잖아. 하도 첨보 오랜만에 봐서 그래. 그죠? 그러면은 또, 내가 좀 그때 캠트로스도 내가 들어봤는데, 그럼 캠트로스도 밑에서 이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캠트로스 같은 종목도 볼 수 있어요. 또 잊어먹을라. 제가 가끔 이게 지방 사투리를 좀 쓰거든요. 못 알아듣더라고. 캠트로닉스가 아니고 캠트로스예요. 캠트로스. 자, 이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남은 시간도 아마 너무 그렇게 뭐 그건 아닌데 아침에 딱 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작정하고 금요일인데 기분 나쁘게 팔아서 그렇고 지수는 저기 뭐야 쟤들 많이 파는 거니까 갖고 있으면서도 보세요. 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주지만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팔 거 아니라면 속상해도 다른 데는 뭐가 움직이는지 봐요. 그게 주식하는 사람의 장중의 어떤 그 차세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내가 오늘 하이닉스 얻어 터져가지고 기분 나빠도 그래서 하이닉스 팔고 이놈들은 돈이 어디로 가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좋은 내용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주말 잘 보내시고 11월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11 누르고 퇴장 아니구나. 나가 끝이에요. 제 다음에 없다 그러네. 아, 그러면은 그래도 시간이 됐으니까 저희가 2시부터 우리 회원님들하고 또 방송해야 돼가지고 자, 11월 달에는 대박 나라고 이렇게 11자 2번 누르시고 우리 11월 달에 뵙죠? 아니구나. 그래도 그냥 11월에 대박 나자고 11 누르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썹도 많이 빠졌는데 이제 빠지겠죠.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네.